정부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상북도가 민선 6기 첫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고 사업부서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장장 5일간의 긴 연휴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민 반발로 중단됐던 암동호 이마우의 도수로 공사가 추석 연휴 뒤 재개될 예정이지만 어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추석 귀성길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건강 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정미옥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파란 하늘이 펼쳐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 오가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또 안동과 봉화도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날씨 궁금하시죠? 일요일까지는 늦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추석 당일에는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위가 누그러들겠는데요. 연휴 내내 가끔 구름만 지나기 때문에 이 구름 사이로는 환한 보름달을 구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원하는 시간을 골라 일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민간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정부가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지만 부작용과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대구시의 시간 선택제 공무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 선택제 전환 신청을 받았지만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아 아예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따로 뽑은 겁니다. 하지만 하루에 4시간만 일하다 보니 맡을 수 있는 업무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이제 반쯤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업무의 연결성 이런 게 조금 전일 때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고정적인 다른 일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공부를 더 한다든가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초과 근무도 어제는 안 했지만 이게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업무량에 따라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7,000명을 시간 선택제로 뽑을 계획입니다. 매년 비율을 늘려 오는 2017년에는 신규 채용의 9%까지 시간 선택제로 뽑는다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에 근무 평정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여성 위주로 뽑게 되니 공무원 사회의 남녀 양극화도 갈수록 커지고 다른 직장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멀쩡한 일자리를 2개 나눠가지고 나쁜 일자리 2개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고용을 창출했다는,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했다는 하나의 어떤 정권 차원의 어떤 치적 사업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착시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닌가. 당장 다음 달에 대구에 26명, 경북에는 38명의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새로 채용되는 가운데 교육청에서도 내년부터 시간 선택제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오는 14일까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만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며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로 구분해 실시합니다. 코레일 대구본부가 추석 연휴 기간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둔 오늘부터 7일 동안 동대구역을 통과하는 KTX는 평소보다 운행 횟수가 15회가 많은 155회 운행되는 등 KTX와 일반 열차가 평소 대비 190회 늘어납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지난해보다 3% 늘어난 55만 5천 명이 동대구역과 대구역 등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역을 통해서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외야수 정형식에 대해 임의 탈퇴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형식은 2군에 있던 지난달 18일 대구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민선 6기 첫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고 사업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존 조직 체계를 탈바꿈해서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게 조직 개편의 목표라고 경상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6기 경상북도 첫 조직 개편의 핵심은 지원부서 인력을 줄이고 사업부서 인력을 늘리는 데 맞춰졌습니다. 도정의 초점은 경제 살리기, 민생 행복, 균형 발전, 도민 안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부서 인력을 10% 감축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안전행정국 등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해서 경제, 복지, 문화 등 현업 기능부서로 돌립니다.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경제부지사 직속에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 민생본부, 경북개혁추진단을 배치해 해외 투자와 기업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등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도록 했습니다. FTA 농식품 유통대책단, 균형발전사업단, 문화융성사업단 등 각 실국에 사업단을 전진 배치해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무과 중심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 각 실국 두 번째 가에 사업단을 집중 배치해서 거기에 가점과 인센티브를 줘서 유능한 인재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독도, 투자유치, 중국 정책, FTA, 마케팅 등 주요 분야의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재해복구와 방제 기능을 강화하고 7곳과 고령에 119 안전센터 2곳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직 개편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경상북도 의회 제출해서 다음 달 말까지는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공사나 용역 사업에 관한 전문가 자문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문 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서 1억 원 이상의 공사나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을 할 경우이고 공사 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규모와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기로 결정한 뒤 관리 주체가 대구시에 신청서를 내면 해당 분야 자문위원을 정해서 주민들의 자문에 조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자문제도 운영을 위해서 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사와 용역 부문의 전문가 39명으로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정부가 선택진료비를 축소하자 대형 병원들이 이른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해 경영난 타개에 나섰습니다. 김영대 동산병원과 대구 가톨릭병원은 최근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통해 암 환자 치료를 시작했고 다른 병원들도 이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학제 진료 시스템은 주로 암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환자의 질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협진과 팀 진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가 수가를 신설했습니다. 의료계는 진료의 질을 높이면서도 신설된 수가까지 받을 수 있어 대형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던 안동 임하호 도수로 공사가 추석 연휴 뒤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외래어종 유입 방지 대책 설명회를 갖고 공사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은 임하호에 이미 외래어종인 베스를 비롯해 7개과 26종의 의류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래어종 베스는 투망가, 낚시, 잠수 등의 방법으로 성어 12마리와 치어 2천여 마리가 확인됐다고 주장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임하호에 외래어종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 중인 도수로 입구에 미세 스크린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물의 흐름을 임하호에서 안동호 1방향으로 운영하고
유속도, 배스의 유영속도 초당 0.9m보다 더 빠른 초당 1.6m로 운영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마오 어족 자원 조사 결과와 외래 어종 유입 방지 대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댐 도수로 공사를 다음 달 안에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공사 준비 과정을 거쳐서 10월 초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고 공사는 내년 4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말에는 안동 이마오 연결 도수로가 준공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마오 어민들은 수자원공사의 공사 재개 방침에 반발하고 주민 합의 없이 공사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어민들하고 합의 없이는 공사 재개를 절대 안 한다 그러는데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은 우리 어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1,000억 원이나 드는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수자원공사와 주민 생계 대책 없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이마오 어민과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주변 농지 침수 피해는 보의 문을 상시적으로 열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보 담수 뒤 지하 수위가 올라 농사를 망쳤다는 4대강 주변 농민들의 민원에 대해 정부가 265억 원을 들여 배수시설 정비, 성토 등의 수위 낮추기 사업을 하는 것은 근본 처방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혈세를 투입할 게 아니라 4대강 보의 문을 상시적으로 열거나 관리 수위를 2, 3m 낮추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 등 일부 과수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운데 절반이 추석 전에 우선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자연재해로 907억 원의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453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보험금은 손해액이 최종 결정되는 11월 이후에 지급되지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피해 규모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품목에 대해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최대 닷새간의 긴 연휴를 앞두고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12년차 택배 배달원 이재천 씨. 두 손 가득 상자를 든 채 뛰다시피 골목길을 누빕니다. 숱하게 좁은 길을 오가고 배달 사이사이 걸려오는 고객과의 통화에 손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애써 짐을 안고 계단을 올랐지만 고객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지금 택배 가지고 왔는데 집에 안 계시네요. 네, 없어요. 전화를 해도 뭐 계신다고 하고 가족이 계신다 그러는데도 보통 오면 안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가 제일 좀 힘들죠. 명절엔 하루 300여 개, 평소에 2~3배가 넘는 물량을 소화하려면 오전 7시부터 출근해 꼬박 14시간이 넘게 일해야 합니다. 8개 동을 넘나들며 하루 이동 거리만 50여 킬로미터. 이러다 보니 명절 특별 배송 기간에만 2~3kg씩 저절로 살이 빠집니다. 중간중간 정말 배고프면은 뭐 김밥이나 뭐 한 줄 사 먹고 보통 물 배채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엔 대형마트 추석 선물 코너. 주부뻘 점원들 틈틈이 어린 티가 나는 점원들이 보입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능숙하게 상품 설명도 합니다. 이 상품은 차례주로 많이 쓰이는 상품이고요. 이거는 3대 명주 중에 하나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일주일짜리 반짝 알바를 위해 고향집에 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7~8만 원대의 일당을 받다 보니 용돈이 궁한 대학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학기 중이지만 추석 단기 알바로 짧게 하고 있어요. 서 있는 게 힘들긴 힘들어요. 고향을 찾아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달콤한 휴가 생각에 부푼 지금 이 순간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송편빚기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DGB 금융그룹이 운영하는 파랑새 다문화 복지센터와 부인회 봉사단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온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송편빚기 체험 행사를 열고 한국의 정과 명절의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만들어진 송편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전달돼 나눔의 의미도 되새겼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은 오늘부터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들의 휴대폰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류는 기존대로 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 사람의 한 병까지는 면세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면세 대상이 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면세 한도가 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의 30%를 공제해주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모한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경산 등 3개 기업이 응모한 과제가 선정돼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자동차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 가운데 영상 관련 원천 기술 개발, 초음파 검사 시스템과 3D 비전 스캐닝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등이며 확보된 국비는 컨소시엄별로 주관 기업이 시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됩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대행업체를 돌며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북농관원은 대부분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례상 대행업체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육류와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면서 허위 또는 미표시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파란 하늘이 펼쳐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 오가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으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또 안동과 봉화도 30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아침에는 내륙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른 아침에 고향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현재 20도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32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경과 구미는 17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아침 공기가 더 서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30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과 경주도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의 등산지는 맑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더우니까요.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까지는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추석 당일부터는 더위가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